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께 예고해드렸습니다만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허경영 씨, 여러분 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이번에 아까 국고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송영 의원, 네.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국가혁명 배당금당도 국고보조금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8억 4,200만 원 가량을 8억 4,2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허경영 씨가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니까 통장으로 갑자기 8억 원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억 4,200만 원이면은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이번에 놀라운 게 지역구가 253군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30군데, 235군데 네. 후보를 냈다. 그러면 송영 의원이 보시기에도 거의 전 지역에, 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253개 예. 지역구 가운데 237개 지역구에 공천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2명이 후보 등록을 안 해서 235명의 후보가 이제 지역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제 비례대표도 22명. 아, 비례대표도 또 22명.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씨가 기호 2번을 스스로 갖고 이제 나머지 21명에서 22명. 비례대표 2번을 허경영 네, 씨가. 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호남 지역에서는 후보를 많이 못 냈기 때문에 뭐 출마한 후보의 이 인원만 따져보면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나 제2당인 미래통합당이나 지역 후보 수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37개 2개 차입니다. 235개에서 세 번째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허경영 씨는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직접 출마를 했고 대선에도 출마를 했고 황당한 공약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끊임없이 이 허경영 씨의 이야기가 선거 때만 되면은 다시 회자가 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씨가 주말마다 이 종로 지역의 어떤 고령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말 강연을 한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다고 하네요. 몇 년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뭐 감옥에 가 있던 기간은 또 빼고요. 이 허경영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말을 하면은 바로 뒤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노인수당 70만 원 주자고 25년 전에 얘기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따라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 20만 원씩 준다고 했죠? 뭐 내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인 100명으로 하자 이랬더니 뭐 내 거 따라하는 사람들 많았죠. 출산하면 돈 준다고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따라했죠. 뭐 이거 내가 한 공약은 동네북이야, 동네북. 우리나라 정치에 허경영 공약 33가지를 한 사람이 해야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뚝뚝 떼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면 나라 되질 않아.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 걱정이 있게 한다, 없게 한다? 없게 한다. 왜? 돈을 일단 결혼하면 3억이 들어와. 1억 들어와. 2억 들어와. 물론 두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이야. 부부한테 오는 돈이 3억이야. 여자 5천, 남자 5천. 집 관계는 둘이가 같이 2억이야. 맞아, 맞아. 전세방 얻을 수 있어? 뭐 2억짜리 하나 얻어도 되고 3억짜리 얻어도 돼. 결혼식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공짜로 해준 데 많으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허경영 씨 저 이야기 상당히 황당하다. 뭐 결혼하면 3억을 좀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내가 했던 이야기가 기존 정치권에서 다 따라했다. 뭐 황당하지만 기존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 과거에는 진보가 보수 정책을 저런 식으로 흐트러 놔야만이 정치가 바로 가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가 다 어떤 기득권 정치 세력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약을 보듯이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결혼수당을 1억 원 지원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20세 이상 국민이 월 150만 원 지급 뭐 기타 유엔 본부를 판문점을 이전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사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 현수막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 강원도 춘천에 갔다가 그 소양강변에 저거를 걸어놨던데 산책하는 분들 보시라고 빚을 5억 원씩 탕감해 준다, 갚아준다 뭐 이런 내용의
예,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일단은 저런 것들이 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저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좀 긁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국회에서 성과라든가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혜영 의원, 이 후보 등록이 끝나면서 후보들의 뭐 전과, 세금 납부 실적 다 나왔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또 전과가 있으신 후보들도 많다, 있는 후보들도 많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네, 후보자 대비 가장 많은 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그래요? 대해 나왔습니다. 뭐 살인 전과가 있거나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 전과 뭐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법률로는 저런 전과를 가진 후보들을 거를 수가 없다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저런 전과가 살인 미수 혐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면 뭐 성폭력과 관련한 혐의인데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정치권이 이 허경영 씨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그냥 비웃을 일이 아니라 235명의 지역구 후보와 22명의 비례 후보가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왜 이럴까요? 대부분의 후보들은 뭐 버스 운전기사나 노동자 이런 분들입니다. 1당과 2당, 주요 정당들이 과연 이런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말로만 듣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외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 허황된 걸 알면서도 이쪽으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